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자, 가을 날씨가 진짜 제대로 보여지는 이번 주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는 괜찮습니다. 서울은 그런데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날씨도 햇볕은 뭔가 좀 따뜻하고 바람은 선선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은 맑고 자,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공주 차트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소중한 시간과 그 땀으로 이루어진 씨들을 노리는 이런 놈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공주 차트룸은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오공주 차트룸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질문에 답만 잘 해주시면 누구나 자동으로 등업과 함께 가입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전용 영상 이런 거 보는 것들, 그러면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은 저는 자율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뭐 계좌 공개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마스터 클래스, 그랜드 마스터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주시면 저에게 쪽지로 여러분들 성함과 전화번호 이것만 보내주시면 제가 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볼 수 있는 채널을 드리니까 뭐돈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후원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들 우리 개인들이 바빠서 이게 왜 올라가지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걸 갖고 누군가가 뭔가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다면은 뒤통수 맞는데 좀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제가 좀 저도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뭐 실시간이라든가 개장전이라든가 살펴볼 만한 것들을 또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도 이용합니다. 꼭 그거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또 당연히 공부할 만한 것들은 가끔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패스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항상 소중한 후원과 격려, 응원해주시는 모든 오공주 차트룸 아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끝이 어딜지 모릅니다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공주 차트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난 한 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먼저 우리가 뭐 연봉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월봉을 보면 그래도 가긴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주봉을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 한 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그래서 주로 치면 9월 15일에는 14일, 15일의 이틀간의 상승 때문에 이 4주 정도 되는 지지부진함을 딱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그 노력을 한 번에 한 주 내내 주봉으로는 빼놨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야,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맞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이건 맞을만한데 가보자 이러고 나갔더니 점점 옷이 흠뻑 젖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금요일 날 2,500을 이탈해서 시작한 후에 겨우겨우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도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들 프로그램이던 선물이던 모두 안 좋아요. 기관들도 얄미롭고 환율은 내린 것 같지만 1336원 점점 야금야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대부분 모든 전 세계에서 다 기다렸던 FOMC 때문이죠. 자, FOMC가 일단은 예상대로 동결은 나왔죠. 그런데 앞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아예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근데 이것도 이제 솔직히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숫자 2%에 너무 집착을 하죠.
근데 유가가 오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하겠지만 지네들 고집을 부립니다. 자, 2%의 집차. 이러다 보면 긴축이 길게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바로 직전에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S&P 500 그리고 뭐 다우 이렇게 많이들 참고하는데 요즘에는 S&P 500을 기준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주 모여있는 나스닥 전부 네, 바로 직전에 저점을 깨는 저 이 지수의 숫자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여기 시장에 참여한 모든 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반영되는 거고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조심해야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 직전의 저점, 이 저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야. 깨면은 우리는 위험해. 뭐 이런 네,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그걸 깼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2550 노란불, 2520 빨간불이었죠. 근데 그걸 깼어요. 이번에도 깼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한 번이죠. 최소한.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안 당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현금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꾸 뭐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러다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동시에 세계 평화가 일어나고, 네, 유가도 진정되고 뭐 다 이렇게 돼야지. 그럴 일은 일어날 확률이 적죠. 없는 게 아니라 적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고 조급해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승자죠. 네, 지금 뭐 떨어졌다고 나 이 마이너스 10% 실어갖고 물 탈래. 물 타봤자 네, 마이너스 5로 돼서 손실률은 줄어들어서 좋겠지만 손실 금액은 늘어나죠. 마이너스 6, 7, 8, 9 다시 내려가면 금액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관망을 할 수 있는 인내심이 길러졌을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이 좀 떨어졌죠. 왜? 우리는 명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네, 장 보고 재미없는 장 될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테마들만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항상 그러잖아요. 이런 날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직업이니까 방송에서는 뭐 추천하고 어쩔 수 없죠. 대신 추천할 때 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네. 아래로 아주 좀 밑으로 하라고 하죠. 네. 자,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연휴가 한 6일이죠.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시작해도 돼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애들이 움직일지를 한번 미리미리 봐야죠.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재건 관련 애들. 그다음에 로봇은 단기적으로 뭐 재건도 단기일 수도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음 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단타적인 그런 흐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좀 호재성으로 나왔죠. 시진핑하고 우리나라 총리가 만났는데 시진핑이 먼저 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했대요. 방안에 대해서. 네, 온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뉴스를 활용해서 네,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려는 애들이 네, 이제 분명히 뿌릴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지 네, 항상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 화장품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건주들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별로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네, 아까 네, 제가 여기 미국 시장 보여드렸지만 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다. 하지만 하락의 폭을 줄였다라는 거에서 좀 희망을 찾으려고 하죠. 네. 자,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 일단은 살펴본다면 자, 저는 먼저 히림을 계속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좀 볼만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거래 동반에서 뜬금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뭐죠? 네, 거래가 동반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물량 모으려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안 무너진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거래를 돌려야겠죠. 물량 잡으려고 하면. 네, 그래서 얘를 좀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본업에서도. 뭐라고? 자, 얘네들은 이 아래에서 계속 그럼 이 양봉 아래에서만 잡아놓으면 만약에 공부한다면 네, 요 정도가 평단이 맞춰지는 게 얘네들 아닐까요? 이 거래 들어온 애들. 네, 그리고 완벽하게 이 자리를 회복해야죠. 지금 찌르고만 있습니다. 저 찌르는 거를 언제 돌파할지를 기다려야겠죠. 인내심을 갖고. 자, 그럼 힐인만 있느냐? 아니죠. 뭐 있죠? 유신. 네, 유신이라는 종목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신이라는 종목도 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다시 올라올 때, 요 돌파할 때 한 번, 또 여기 지지하고 올라갈 때 한 번 해서 상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끝난 걸까요? 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도화. 네, 이런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쫓아간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주도했던 애들 SY 대장 역할 한번 했죠. 지금 쉬고 있죠. 그러면 얘도 이 양봉을 지지할지를 봐야겠죠. 어디서 떨어지고 5일선이 어디서 네, 회복되는지 보면서 다음 달 보면 되죠. 지금 다음 달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업인들 가는 거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세가 나왔죠. 한 이게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한 6, 70%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쉬는 겁니다. 네. 쉬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또 단기적으로 네, 얌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작년에 아주 네, 멋진 이 10,000원짜리가 시작한 거죠. 5공주에서 10,000원짜리 12,000원 만 원 수준에서 네. 제가 이거를 공부해 봅시다라고 해서 12,000원짜리가 네, 4배가 갔던 종목입니다. 뭐 디벨롭에서는 우리나라 1위 업체죠. 네. 아마 글로벌도 탑 10 아니면은 아시아 탑 10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이력이 있으니까 이제 또 얘도 몰립니다. 살짝. 자, 이 양봉 딱 돼 있죠? 양봉 이탈하면 지켜보고 회복하면 다시 보고 다시 여기 이번에 저점 여기서 저점이 잡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 들어온 예, 거래량 만약에 형들 세력 형들이 있다면 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 구간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신, 히림, 한미글로벌, 도화, 뭐 한국종합기술 그러니까 작년에 움직였던 애들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데모, 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특화됐다고 해야 되나?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조금 살짝 네, 시세 나오고 지금 쉬는 구간이니까 네, 얘네들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관심 있게. 그다음에 뭐 당연히 HD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인프라 코어 이런 애들 꾸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던 거를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거는 저는 지금은 좀 네,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마 10월에 이 재건,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네, 움직임이 좀 나오고 난 후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긴축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기술주의 위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천천히 저점을 어디서 잡는지 그동안 그러면 누가 더 탄탄하게 버티는지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이라든가 포스코 뭐 엠텍이라든가 또는 당연히 네,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어디서 버티는지를 보세요. 누가 더 잘 버티나. 저는 지금 포스코 형제들이 더 잘 버틴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보세요. 자, 얘네들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꺾었어요. 그럼 여기를 더 이상 깨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주르륵 내려왔죠. 주르륵. 네. 내려올 때도 계단식으로 내려오는데 일단 이렇게 내려와서 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계단식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 주르륵 너무 컸어요. 여기서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내려오면 몰라도 자, 지금 답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고 싶니 얘들아? 그러면 니네들 여기 저점 있지 저점. 네, 얼마입니까? 87만 원. 87만 원 이탈하면은 니네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차트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 꺾어진 상태에서 네, 어디까지 또 한번 네, 저항을 또는 돌파를 할지를 봐야죠. 100만 원인지 요 110만 원 언저리인지 그리고 나서 쭉 가면 다행인 거고 네, 여기 물려 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게 아니어도 이 구간 어느 구간을 잡을지를 보면서 10월 이후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미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여기서 10배 가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 정말 욕심이 탐욕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이거 말고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네, 이런 거 좀 봐야죠. 얘는 지금 오르락 실패. 네, 다시 오르락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이 네,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어야 되겠죠, 이제는. 네,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해서 소비재 관련해서 좀 봐야겠죠. 네, 뭐 밥솥 일단 밥솥이 제일 먼저 1위 품목이라 나왔는데 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본업에서도 네 길게 보고 말씀드렸죠. 네, 자 얘네들 그 다음에 뭐 한국화장품 그리고 코리아나 이츠 뭐 많죠. 네, 얘네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 관련해서 저 뉴스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작업들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 화장품주들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요 한국 화장품이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얘가 시간 외 금요일 날 종속회사의 감자가 나왔어요. 이 더샘이라는 거 얘네들 이제 브랜드 매장 중에 또 하나인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하한가를 좀 갔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네. 자 어쨌든 종속회사의 감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은 시간에서 하한가, 한국 화장품 제조는 네, 하한가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내일이죠. 중국 관련해서 뭐 찌라시가 돌리고 화장품주가 움직이는데 얘네가 못 간다. 과감하게 이건 또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익도 좀 꽤 줬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줬죠. 결국 되돌림이라는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만약에 갖고 공부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처음 들어가신 분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다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네 딴 거 가는데 어떻게 이것도 가겠지. 지금까지는 얘가 대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나온 물량을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하한가가 풀렸다 말았다. 그리고 동반 하한가가 아니에요. 제조하고 얘랑.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소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저점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이탈할 수도 있고, 네. 그걸 어떻게 올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얘네들은 아, 이번엔 나가리다. 아니면 그걸 빌미로 네,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올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후자로 된다면 이거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얘는 탈락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꼭 명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하한가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다고 해서 뭐 30% 빠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이 회사의 감자는 아닙니다. 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 좋게 해석을 하자면 분명히 재무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네, 개선하려고 네,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안 좋은 건 당연히 네, 일단 감자라는 말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행이죠. 얘네한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자, 얘네들 실적을 기존에 한번 좀 보면 좋은 쪽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이 연결로 잡히는 종속회사들까지 다 잡히는 것들은 이제 부담을 더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야. 일단 얘네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위험한가?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네, 또는 여기서도 오공지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좋은 결실들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결실이니까 또 들어가시겠지만 이 앞에
네, 시세가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에이 뭐 이거 뭐 큰 손실은 아니니까 이러고 툭 털고 일단 나와서 대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예 뭐 8,000원, 8,500원에 대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용도 잘 보시고 네, 회사도 공부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한국 화장품은 조금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걸 보시고 그러면 대장을 누가 할 수 있냐? 얘가 부진하면 저는 코리아나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코리아나가 요 구간에선 또 대장 역할을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츠한불이 될 수도 있고 요런 애들 다 같이 보세요. 뭐 대장이라봤자 지금 이 양봉 나오고 나서 시세 뿜고 다시 조정하고 결국 제자리잖아요. 네. 자, 시진핑이 한국 화장품 띵하오 하지 않은 이상 네. 한 번에 막 가진 않을 건데 일단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선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롯데 관광개발이 여기서 5일선 꺾어서 올리면서 이 월화수목금을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 이것도 그냥 올려놓습니다. 밀려도 끌어올려요. 밀려도 끌어올리고 계속 이 양봉 만들어 놓은 자리를 버텨줬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롯데 관광개발 얘네들 네, 기관 외국인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카지노랑 관련이 좀 있잖아요. 중국. 그러면 또 뭘 봐야 돼요? 호텔 신라도 봐야 되고 당연히 파라다이스도 봐야 되고 GKL도 봐야 돼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밀렸어도 이전에 들어왔던 그 구간 안에서 다 네,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 알고 보면 그리고 또 실리콘2 슬그머니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얘네들은 자 이게 몇 달 전에 2,600원, 2,500원 막 이럴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본업에서도 많이 추천을 했었고 또 오공지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2,600원 기준으로 해서 3배, 네, 3배 반을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이 위를 지지하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죠. 자, 세종대왕 넘어가면 네. 야, 이것부터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은 단기적인 이 박스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하십시오. 네. 자, 이거는 네.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얘 말고도 중국 관련해서 같이 가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 청담글로벌은 일시적인 반응이 좀 나올 수 있고 이미 이거는 시세를 다 끝냈어요. 여기서 이때 실리콘도 뭐 같이 잘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만한 것들은 이번 주에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 히림을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만약에 공부하느냐. 여러분들 현금 빼야 되죠. 수요일 날은 나는 현금을 찾아야 돼. 월요일 날. 그렇죠? 월요일 날 일단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현금을 빼려고 투매 아닌 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히림이 만약에 이렇다? 네. 이 밑에 있죠, 밑에. 이 밑에 또 여기 네. 어차피 안 잡혀도 그만인 거니까 이런 데다가 미리 대놓고 기다립니다. 확 눌렀다가 네,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확 눌렀다가 끌어올리는 이런 모양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히림을 이렇게 예를 든 거지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 이렇게 대신 최근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시세가 뿜지는 않아야 돼요. 어느 구간 안에서 계속 거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받쳐놓습니다. 그리고 받쳐놓을 때는 어떻게 받쳐놓느냐? 네, 이렇게 아래가 더 많이, 바로 위가 덜, 그 다음에 요만큼. 이게 뭐예요? 삼각형 스타일로 대놓는 거죠. 네. 이런 비중으로 대놓으면 네, 혹시 알아요? 네, 얻어 걸리면 네, 아싸 이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은 그냥 좀 장황하게도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똑같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개판 같고 말판 같고 돼지판 같고 소판 같고 뭐 이래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움직이는 섹터들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다면 이슈하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든 네옴이든 이런 이슈하고 연결된 거 위주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간에선 당연히 회사가 멀쩡한 애들로 해야 되겠죠. 자, 뭐 전도체니 뭐 광입자니 중입자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뜬금없이 갑자기 솟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할 수가 없어요.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쫓아가는 거는 물리기 쉽상이니까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조심하시고 또 잘 챙겨 보시고 그리고 명절 전이라는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한가 갔던 애들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30분 봉 5일선 대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